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 이틀간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5% 이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브렉시트 공포가 다소 진정됐고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1.57% 상승한 17,409.72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1.78%, 2.12%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1%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확정치가 연율 1.1%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상치 1.0% 증가는 물론 작년 4분기 0.8% 증가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98로 8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6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9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망치인 93.5%를 올해 크게 상회한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지난 이틀간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서유럽 최대 산유국인 노르웨이의 원유와 가스 생산시설 노동자들이 파업을 경고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3.3% 급등한 배럴당 47달러 8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최인정입니다.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브렉시트 충격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그간 많이 하락했던 금융업종이 2% 반등을 주었고요. 또 유가 상승 소식에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세도 돋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역시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편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지수 상승에 도움을 줬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6월 29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김경남의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해외 상품 시장 마감 상황 어땠는지 짚어주십시오. 네, 유가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이 브렉시트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노르웨이 유전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 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브렉시트 공포에서 유럽이 조금 벗어나면서 반등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매입세가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노르웨이 온유 천연가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최대 7,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차질 우려를 부각되면서 유가 강세를 계속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르웨이 유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오늘 7월 2일 정도에 파업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수주 동안 나이지리아와 리비아의 생산 차질에 이은 노르웨이 산유량 감소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 해소 측면에서는 유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유가 차트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규칙적으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배럴당 50.5불에서
45불까지 내려와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배럴당 50불에서 45불 사이 박스권 횡보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 모습이고요. 역시나 45불을 저가 라인 터치하고 나서 굉장히 급등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는 브렉시트 이슈로 인해서 또한 공급 차질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만큼 다시 한번 상승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가 상승한다라면 코스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로 미치기 때문에 현재 유가의 모습은 나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 가운데 48불에 멈춰있기 때문에 신규 포지션 추천은 없이 관망을 육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단기 급등세에 따른 이익 실현 매물과 안전자산 매입세 약화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금 가격은 브렉시트가 지난 이틀간의 급락세를 보였죠. 영국 파운드와 유로화와 달러와의 강세를 보인 데 따라 유럽과 뉴욕 증시 역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상승과 전 세계 성장률 둔화 우려 등으로 금 상장지수 펀드 ETF로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되면서 위험자산 매수세에도 금 가격이 낙폭이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되고 있어요. 이 세계 최대의 금 ETF인 SPDR 골드 트러스트의 금 보유 규모가 전날 기준으로 13톤 정도 늘어난 947톤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 ETF에 몰리는 돈 같은 경우는 2013년 7월 이후에 현재까지도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EU의 주요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 등이 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을 향해서 이른 시일 안에 탈퇴 협상에 나설 것을 종용을 하고 있어요.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 짓고 싶어 하고 있는 모습인데,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연합의 잔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영국이 빠른 대처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유럽연합이 영국에 대한 조기 탈퇴 협상 압박으로 회원국들의 추가 탈퇴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조금 희박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브렉시트로 영국 금융시장과 영국 경제가 유럽연합 잔류국들보다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나간다면 공포심리가 좀 조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탈퇴 가능성을 조기에 막겠다라는 이야기고, 현재 S&P나 피치 같은 미국과 영국의 신용평가사들 같은 경우도 1대2 영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신용등급 전망이 역시 부정적으로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무디스 같은 경우는 영국이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해서 조만간에 등급 강등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도 만약에 강등이 무디스에서 진행이 된다라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금 차트를 보면 1310달러 온스당 가격대에서 조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워낙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만큼 단기 조정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금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금 선물은 매수 포지션, 그리고 금 ETF 매수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가 영향을 줬던 브렉시트가 영국을 시작을 되도록이면 느리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크게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유럽 회원국들이 빨리 나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천천히 진행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고, 현재 브렉시트 이슈로 인해서 미국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대외적인 변수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 발표에 시장 참여자들은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EPS 추정치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감안하자라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유가 강세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우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좀 감안하자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국제유가 강세 및 외국인 수급 개선으로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나오면서 1.2포인트 상승한 241.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로 환산하자면 1946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유가는 박스권 내로 우려할 상황에 급등락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금값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야간 선물 시장을 봤을 때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 예견하셨습니다. 글로벌 상품 시장 마감 상황 봤고요.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 알아보는 이슈 리더 시간인데요. 오늘도 먼저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브렉시트 충격으로 이틀간 급락했던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빠르게 회복세를 취하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브렉시트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엔고 수혜로 자동차와 전기 전자 업종의 수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브렉시트 충격이 진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다들 우리 시청자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글로벌 증시가 과연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어찌 보면 밤새, 잠을 못 이루셨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번 글로벌 증시 그리고 유럽존 증시, 유로존 증시가 조금은 더 상승폭을 키워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 유로존 같은 경우 2%에서 3%대 상승 마감, 그리고 미국 뉴욕 시장 같은 경우 1.5%대 어떤 그 상승 마감세 나타나줬다. 말 그대로 시장 내 평가는 저가 매수세 유입과 브렉시트와 관련된 변동성, 이 부분을 글로벌 정책 공조와 더불어서 글로벌 정책 공조의 어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빠른 시간 안에 봉합될 내지는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시장 일단 급등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된 부분이 있다라면 미국 내 그 GDP 성장률 자체가 기존 0.8 지난 분기 0.8에서 1%가 넘는 1.1%의 어떤 그 성장세 가능해지면서 시장 내 경제 지표 호조 상황들이 오히려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면서 전반적인 시장 내 원기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금 현재 그 브렉시트와 관련된 변동성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등락과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그 상승과 하락의 폭이 점차 줄어드는 수렴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그 수렴의 과정 이후에 방향성이 새롭게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 그 방향성은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경기 개선에 대한 가능성. 지금 현재의 상황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다라는 것. 아직까지는 실물시장의 변동성으로는 영향을 주질 않았다라는 것. 글로벌 주요국의 이제 그 수장들이 가장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실물시장으로 전이될까 하는 그런 우려감, 그 전이되는 그 파급을 최대한 단절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의 경주를 지금 다하고 있다라는 점. 그 연결고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결국은 환율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 간의 어떤 그 변동성의 파급 효과, 그 파급의 그 사이에는 환율이라는 매개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매개체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원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엔달러 마찬가지, 달러, 유로와 점차 이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원달러 어제 같은 경우에 1171원으로 마감을 했죠. 과거 브렉시트와 관련된 어떤 그 우려감 그리고 FOMC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감이 불었던 한 달 전 상황 같은 경우에는 1240원까지 상승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아직까지는 그다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이 부분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을 아직까지 가져도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원달러 환율이 이제 그 브렉시트 당일날 30원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이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주는 그런 모습들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실물시장으로 전이시키는 어떤 그 연결고리를 최소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 그리고 주요국 정부의 노력들이 지금 현재 유효하고
유효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환율 시장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 시장의 변동성 그 사이점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본다라면 결국은 환율의 급등락 현상은 결국은 실물 시장 내 수출이나 내수 가격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 바로 직격탄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큽니다.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환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것이고 환율 시장의 변화 그리고 금융 시장의 변화는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 내지는 유입 이런 어떤 그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은 결국 환율 시장을 통해서 바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환율 시장을 어쨌든 최첨단 최선호로 이제 그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다들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환율 시장을 상당 부분 많이 강조해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배경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그 실물 시장으로의 전이 가능성을 상당 부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것.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떤 시장 내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그 환율 시장을 최선으로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환율 시장의 급등락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거꾸로 또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에서 N고 수혜주에 대한 관심 상당히 늘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 뭐 그 저금리의 지속이랄지 그리고 환율의 변동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수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핵심은 변동성의 완화입니다. 변동성이 잦아들었고 지금 현재 상승 규모를 재진입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등락 반복은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 결국은 금 가격에 대한 관심. 근데 이제 금 가격 관련해서 고려아연이 조금 좀 난해한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을 했죠. 고려아연이 어쨌든 국제 금 가격의 상승의 최선호 수혜주다라고 보여지는데 또 어제 이제 그 황산가스 누출 사고가 이제 터지게 되면서 오늘 시장 상황 그다지 녹록하게 고려아연의 주가 향방은 녹록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 좀 참조해 두시면서 고려아연 일단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보이고 경기 지표가 호전된 모습을 보이면서 분위기는 좋아지는 듯한데 그래도 브렉시트와 관련된 변동성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환율 흐름을 끝까지 지켜보자라는 말씀에 금 최호선 선호주로 고려아연이 꼽혔었는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오늘장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브렉시트로 엔화가 강세인데요. 2011년도에 전차 랠리라는 게 있었죠. 신엔고 시대에 이 두 종목, 두 업종을 같이 좀 상승세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신 대표님의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브렉시트 이후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죠. FOMC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도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엔화의 강세,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화의 강세,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 금 가격, 심지어는 은 가격의 상승까지 계속 지속이 돼 왔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금 가격 같은 경우는 1,324원을 돌파를 했다가 1,315원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엔화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99엔대를 돌파했다가 다시 지금 현재 102엔, 103엔대 지금 다시금 조금 좀 하락 반전해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쨌든 그래도 이 방향성이 아직은 끝난 것은 아니다. N고의 방향성은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N고 시대가 돌입되었다. 신N고 시대 과연 시장의 대응, 어떤 그 패러다임이 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엔화의 초강세 국면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그 투자와 관련된 힌트를 조금 얻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있습니다만 엔고의 가장 최수혜주는 어떤 부분이 될까? 뭐니 해도 IT와 그 글로벌 시장 내에서 경쟁을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인, 그리고 우리와 경쟁을 상당히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업종인 그 전기 전자 업종과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을 분명히 최선호 엔고의 수혜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IT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그 2분기 실적 이제 그 다다음 주죠. 2분기 실적 발표 지금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장 내에서 지금 8조 원 얘기도 솔솔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절대 흘려들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원저에 대한 수혜를 상당 부분 누려왔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2분기에 조금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었고, 여기에 신제품 출시까지 아우르게 되면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영업이익 8조 원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지난 145만 원을 돌파했었던 그런 당시 얼마 전이었죠. 145만 원 돌파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와 맞물리면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바로 이제 그 실적이나 바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랫단 하방 경직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 결국은 지난 얼마 전이었습니다. JD파워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품질평가, 소비자 품질평가 선호도 1위와 3위를 각각 차지했다라는 점. 과거 15년 전 그들이 37위, 38위, 뭐 이렇게 최하위, 뭐 꼴찌를 품질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했던 때와는 사뭇 다르게 15년, 16년 만에 1위와 3위를 나란히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쾌거를 만들어냈다라는 점. 일단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어떤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일본 차들, 그다음에 독일 차도 이제 그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독일에 대한 어떤 그 디젤 게이트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독일 자동차에 대한 유로존 내에서의 브렉시트와 관련된 어떤 그 부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어떤 그 향후 전망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그 가미가 되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현대 기아차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IT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한 관심, 일단 신엔고 시대 진입과 함께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유통과 면세점도 우리가 정부는 지금 소비절벽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그 소비절벽까지 가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뭐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비의 어떤 그 단절 내지는 소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 내 유커들의 관광객 유입을 상당 부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N고 상황이 유커들,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대신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그 관광 여행지를 변경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그 최근 다소간의 그 경쟁 심화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신라랄지 아니면 이제 그 면세점 업종들 조금 좀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상황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본 내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 역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M 같은 경우는 일본 내 매출 비중이 한 30%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죠. N고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일본 내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말 그대로 환차 이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특히 네이버랄지 NHN 엔터테인먼트랄지 SM, 방금 말씀드렸던 SM, N고에 대한 수혜주로서 얘기하기에 절대 빠질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아울러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엔고의 방향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힌트를 주신다면 투자의 힌트 쪽으로는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 말씀하셨고요. 또 엔고 수혜주로 유통 면세점 관련주도 반사의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신 대표님께서는 매주 저희에게 이렇게 큰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는데요. 오늘 투자 조언 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행보. 결국 기관은 지난 이틀 3일 연속 순매수, 외국인은 연일 순매도하는.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난 3일 동안 7,500억 원 작지 않은 양의 순매도를 보여줬다라는 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야간 선물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시장 개장 전에 좀 참고를 해본다라면 외국인 오늘은 순매수 양상으로 전환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춤거렸던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환율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그들에게는 무서운 어떤 그 변동성, 변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차 환율 시장이 안정화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들도 이제 펀더멘탈로 다시금 회귀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이고 마침 2분기 기업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 생각을 해두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외국인들의 매기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 내에서 그리고 우리 정부 주도하로 산업별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해운 업종이랄지 조선 업종이랄지 심지어 이제 그 건설 업종에 대한 어떤 그 고민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선과 어떤 그 해운 절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싸다고 느끼지도 않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일 뭐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의 매도 상황이 우리나라로부터 이탈이 아니라 오히려 시가총액이 좀 비슷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 내로 좀 이전될 가능성이 있겠다. 코스닥 내에 있는 총 대형주들로 오히려 코스피에 있는 시가총액 중형 내지는 코스피에 있는 구조조정 대상군에 있는 업종들을 매도를 하고 코스닥에 있는 시총 대형주, 성장 대형주 쪽으로 옮겨탈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외국인들 오히려 코스닥 시장 내 대형 성장주에 대한 매수 특히 뭐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매수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조금 좀 주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배당과 관련된 그리고 뭐 초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배당 관련주들 계속 관심 영역에 둬야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 증권 시장 내 환경 변화 부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공매도와 관련된 공시 지금 의무사항으로 지금 내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8월 1일부터는 거래 시간이 30분 더 연장이 되죠. 3시 30분까지 거래가 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되어서 8월 1일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관심 업종, 관심 종목 결국은 증권주가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 시청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장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상승 반전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중심에는 개인과 기관,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기관은 5일째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42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개인 역시 사자에 가담하면서 1,675억 원 매수일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은 4일째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서 신 대표님 오늘장 외국인 순매수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하셨죠. 어제 외국인들은 3,680억 원 순매도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도 1.7% 오르면서 65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세가 견조했는데 그 중심에는 개인이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7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기록이 됐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25억 원, 26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고려 아연, 한국항공우주, 오리온, 삼성 SDS, 하나테크인 순으로 포트에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한국전력까지 순매수한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쇼핑 종목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CJ ENM, 컴투스, 카카오, 또 1위 종목인 셀트리온, AP시스템을 순매수한 것으로 기록이 됐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 컴투스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순매수한 것으로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크로젠, 레고캠바이오, 한국정보통신, 일신바이오, G스마트 글로벌 순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전일장 수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생 차장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장에서 거래소 내에서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거래소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이 뭐 브렉시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뭐 금 가격 상승, 그리고 원달러 원달러 환율 상승,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외국인 매수 2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뭐 금 가격 올라가면 동사에서는 이제 금, 은, 동, 아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련을 하는 이제 비철금속 전문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지금 작년까지 해서 이제 캐파 증설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지금 그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계속 캐파를 늘리면서 지금 그 실적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고요. 2014년도에 이제 그 아연 전해 공장이 또 준공이 됐고, 작년 말에 이제 아연 공정 합리화 그 제2 비철 단지 증설을 통해서 총 투자 규모가 뭐 한 4천억 이상이 좀 투입이 됐고, 전방위적으로 이제 캐파 증설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동사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반을 좀 확보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동사에 좀 유리한 환경으로 좀 글로벌 경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이 뭐 하루에 매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좀 한번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영국이 지금 EU를 탈퇴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커지면서 이런 좀 원자재 시장에도 공포 심리가 상당히 좀 조성이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 가격이 뭐 지금 사상 최고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에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EU 탈퇴 결정으로 아무래도 미국 연준에서 지난해 이제 금리를 한번 인상을 했는데, 옐런이 뭐 대놓고 얘기를 했죠. 금리 인상할 수가 없다라고. 예, 올해 안에는 이제 뭐 반기가 남았는데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동결 내지는 인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따진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에는 금리 인상 지연에 따른 금 가격의 어떤 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그 방어 차원에서의 금 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실적에도 상당히 좀 큰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장님,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그만큼 수혜를 조금 더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시기는 하는데 어제 좀 악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황산가스가 누출되면서 6명 정도가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는데, 만약에 오늘 주가가 좀 눌린다면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뭐 좀 악재성 기사가 나왔죠. 사실 이제 뭐 예전에 그 뭐 SK 하이닉스도 그랬었고, 뭐 여수에 이제 뭐 이런 화학 공장 갖고 있는 쪽에서도 뭐 그 이제 화학 재료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의해서 주민 피해나 인명 피해가 상당히 좀 많이 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려아연이 또 그런 사고가 또 났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매수 찬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동사 어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뭐 안전사고라는 부분들은 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과거의 경험상,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항상 매수 찬스를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뭐 매수 찬스라고 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소 수급 특징주로 고려아연 봐주셨고요. 어제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요? 코스닥 쪽에서 지스마트 글로벌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스마트 글로벌이 지금 어제 기관 매수 1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5개 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이 7월 6일 날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로 좀 보여지고, 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5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 스마트 글라스라는 이제 5개 광고를 할 수 있는 특수 유리를 이제 제작하는 그런 회사인데,
뭐 지금까지는 그 소규모 점포별로 이제 뭐 편의점이라든가 뭐 혹은 전자담배 뭐 하는 상가라든가 일부 좀 소규모 점포에서 이런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뭐 타임스퀘어에 지금 있죠. 그래서 이런 그 5개 디지털 광고물을 뭐 자동차에도 부착을 할 수 있고 또 뭐 이 터미널 뭐 이런 대중적인 어떤 이게 퍼블릭한 장소에도 이제 부착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는 상당히 좀 수요에 있어서 상당히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지금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뭐 중국의 이제 국영기업하고도 이제 합작회사를 또 만들었고 또 뭐 일본에도 있고요, 홍콩에도 있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국내의 어떤 실적 기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설치한 그 캐리어를 통해서 해외 진출이 적극적으로 좀 모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성장성에 상당히 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제 그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돼서 약 40만 7천 주 정도가 시장에 또 추가적으로 풀렸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약 2.1% 정도 수준인데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제 스탁옵션 행사한 분들은 이제 등기 임원하고 이제 직원들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등기 임원하고 비등기 임원들은 뭐 특별하게 매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매도 나온다 그러면 직원들 정도 매도가 나올 것 같은데, 수량이 뭐 8만 1,250 정도 수준이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요. 일단은 지금 고점 부근에서 좀 살짝 좀 밀리고 있는데 브렉시트 내용 나오고 좀 밀리고 있지만은 뭐 거래량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추세가 꺾일 만한 거래량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수급적인 부분 체크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만약에 빠진다. 전저점 부근 수준 26,000원 전후로 해서는 매수 가격으로 좀 잡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G스마트 글로벌까지 전일장 수급 특징주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